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단기 보유자의 매도세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장기 보유자의 매집은 여전히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미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비트코인은 또 상대적으로는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고 어떤 시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와 미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미 증시이죠.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상관계수 지표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또 유동성이 돌아오는 기점들, 금리 인하 시점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들도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 3대 지수는 그 경계감이나 어떤 신중함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당사자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1%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3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예측치인 287억 달러를 대략적으로 4.7%가량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122% 정도 급증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측치와 전분기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실적이 시장 예측치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도 6%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비하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방어를 잘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매출의 어떤 성장률의 추이 자체는 떨어졌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3분기 전망이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향후에 어떤 흐름들 상에서는 비트코인과 대비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AI는 앞으로 이 산업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결국 나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은 크립토 시장에도 덩달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는 매주 발표되지만 지금 고용의 어떤 안정성들이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인 만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금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2분기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하면은 미국의 경기의 추이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PC 지표가 금주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0.5%포인트를 내려야 된다라는 예측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올해 세 번의 FOMC 미팅에서 전체적으로 1%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은 총재들과 연준 위원들도 지금 실업률 증가 추세가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에 무게감을 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네, ETF 흐름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꾸준히 순유입을 갖다 기록을 했는데 드디어 9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1억 2,7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아크인베스트의 ARKB에서 출시 이후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 동안에 1.02억 달러 상당이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우려감들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현물 ETF에 더 많은 유입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어떤 전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증거들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거래소의 흐름을 봤을 때, 현물 입금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빠르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입금이 일어나면은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들이 어제는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요,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고래와 상호 규모의 홀더들이 한 달 동안에 또 보유량을 꾸준히 늘린 정황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1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의 전체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보유한 지갑에서 1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10개에서 10,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와 상어들은 현재 가격 구간이 꽤 괜찮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듯이 장기 보유자들의 도미넌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신호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은 얼마 전까지 78%였는데 이제는 80%를 넘겼습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비트코인 전체 공급에서 장기 보유자의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규 구매 활동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주체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고래와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축적한다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강세 신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네, 그런데 중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에서도 강세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27일과 12월 27일의 만기인 이 옵션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9월 27일 만기를 보면은 총 미결제 약정이 76,630개로 나오고 있는데 풋콜 비율이 0.56입니다. 그만큼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의 강세에 더 많은 기대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9만 달러대 행사 가격의 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집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9,200개 정도인데요. 이 얘기는 9월 말까지 9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옵션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12월 달에는 그 관점들이 더 강해지는데요. 풋콜 비율이 0.34까지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만 달러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행사 가격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콜 미결제 약정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 계수가 양수 수준을 회복을 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시장 전반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관 계수가 음수로 돌아섰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가격이 큰 폭으로 더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구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양의 영역을 넘어서 높은 수준들을 일시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SEC가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 웨스 노티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웨스 노티스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인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입니다. 즉 소송 걸기 전에 먼저 경고장을 보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픈시 측에서는 SEC가 NFT를 드디어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소비자와 크리에이터,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현재 오픈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NFT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EC는 리플을 비롯해서 코인베이스와 유니스왑, 로빈후드와 크라켄, 콘센시스에 이어서 지금 오픈시까지 전선을 확장하면서 집행유지의 규제들을 계속해서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SEC가 이 오픈시에 웨스 노티스를 보낸 것에 대해서 한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EC의 이런 조치는 미국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회와 힘을 합쳐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고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재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상장 기업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은 총 42곳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유한 규모가 33만 5천 개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총 2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1년 전에 72억 달러였는데 무려 17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장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꾸준히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블록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표시되지 않지만 뭐 넥슨 같은 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스닥 기업들의 포모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재무 회계 기준이 변경된 것들과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와 OKX가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1%에서 5% 정도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할당을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7% 정도까지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담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 다양한 이 디지털 자산으로 즉 암호화폐로 이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51%가 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도 무려 33%나 됐습니다. 그리고 32%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채택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이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결국은 연준은 막대한 화폐를 찍어낼 것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경우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결국은 투더문 달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공지 드렸던 대로 무료 라이브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었던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019년과 그리고 2020년에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 2019년에는 세 차례, 2020년에는 두 차례 인하를 했는데 이때는 굉장히 크게 한 번에 많이 인하를 했었습니다. 이때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는지 봤더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결론을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경기가 이제 좀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연착륙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는 이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인하할 만한 동기들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금리를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인하하게 될 것이고 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때 결과값들은 조금 달랐는데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부대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일종의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대응을 해서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를 갖다가 큰 폭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0.5%, 1% 수준으로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더 크게 부대낌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훨씬 더 큰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때는 양적 완화까지 같이 조치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게 됐을 때는 이 연준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때는 유동성이 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가격이 큰 출렁임 이후에 급등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완만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결과값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입니다. 매튜 시겔이 비트코인을 매수 중이라고 최근에 밝힌 바가 있죠.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대선 직전에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톤코인 이슈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만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프랑스 정부가 파벨 두로프를 공식 기소하고 보호 관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출국이 금지되었고 톤코인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톤 블록체인은 이틀 연속으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민코인인 도그스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 과부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이 특정한 코인이 좀 연상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블록체인이 중단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떤 코인인지 연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 상으로는 지금 58K의 매수벽이 형성되고 있고 65K의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 황소들과 이 곰들의 어떤 의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고래들은 모든 주체들이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주체와 녹색까지도 굉장히 많이 매집의 움직임들을 이어갔다가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제의 관점에서는 달라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2MA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60.9K이고 각각 62K, 63.5K에 있는 20, 50, 200 이평선을 넘어서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었구나.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 같은 경우도 50과 그리고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앞서 요 구간대를 넘어서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57.7K와 55.7K 요 구간들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을 다시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요때부터는 바이더디 구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 가까운 구간에서 지금 롱 포지션은 대략적으로 58.4K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숏 포지션은 60.2K부터 해서 60.5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60K를 하방 이탈했고 어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여전히 거래와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주체들은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적인 거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지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강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면서 좋은 구간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